현대물리학과 반야신경 5. 그래서 제법 무아란 우주 만물은 실체가 없으니 자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연의 가압에 따라 생겨나고 존재하며 또 사라지는 것이니 자아란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자아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는데도 사람들은 자아에 집착하는 그릇된 견해를 일으키게 되므로 이를 없애기 위해서 무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법은 산스크리트어의 다르마를 옮긴 것으로서 유상과 무상, 즉 의식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모든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무아는 산스크리트어의 아나트마를 옮긴 것으로서 변하지 않는 참다운 나는 실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법 무아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 끝없이 변화하고 생멸함으로 절대 불변의 성질을 지닌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행무상은 물질적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의식 등 모든 것은 끝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어느 한순간에도 본래의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상이란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지면서 끝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이어서 잠시도 어느 순간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며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은 연기의 법칙에 의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아나 실체 같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 만물은 끝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존재할 뿐입니다. 이러한 공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것이 아니라 본래의 성품이 없음을 보는 것이 참된 공을 보는 것이니 진공 그대로가 묘유라는 것입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절대의 진리, 공에도 유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을 진공 묘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체의 모든 존재는 서로 관계를 이루면서 변화하는 것이므로 우주 만유는 존재로서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다 할 만한 본래의 성품인 자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성을 깨닫는 것은 자기 본래 성품을 보는 것, 즉 견성 또는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에 대해서 보다 넓은 관점으로 살펴보면 반야신경에서 공의 의미는 반야신경에서 오온개공이라 하여 모든 물질적 현상뿐만 아니라 감각, 생각, 행위, 인식 및 신비스러운 대상인 마음까지도 텅 빈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는 살아있는 공, 즉 활공이라고 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형상이 있는 것과 형상이 없는 것 등 일체의 모든 것은
공으로부터 생겨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우주 만물은 이러한 텅 빈 공에서 생겨 나왔다 하여 이를 공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을 시간적으로 보면 우주 만물은 수많은 인연이 가합에 따라 생겨났다 다시 돌아가면서 끝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이기에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하여 이를 재행무상이라 하며, 공간적으로는 일체의 모든 것은 자란 실체가 없는 존재라 하여 이를 제법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비춰진 물질적 현상은 본래 실체가 없는 상, 공상이며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모든 생각은 망념된 상, 환상이니 안과 밖의 모든 것은 본래 실체가 없는 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은 반야신경의 핵심 사상으로서 오온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은 일시적인 화합에 지나지 않으니 나라고 할 그 무엇도 없는 것이므로 자란 실체가 없다는 것이며, 또한 법공이라 하여 세상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생겨나게 하는 법마저도 본래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생겨나고 다시 돌아가면서 끝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이니 이 세상에는 바뀌지 않는 것이란 없으며 변하지 않는 것 또한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에는 완전한 것이란 없으며 영원한 것 또한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우주마저도 영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원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주 만물은 시간적으로 봐도 공간적으로 봐도 실체가 없는 공한 존재이며, 또한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질적 현상도 안에서 생겨나는 모든 생각도 본래 실체가 없는 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는 색도 공도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니 이는 모두 다이고 또한 모두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은 반야의 지혜로 비추어 보면 실체가 없는 허망한 상이니 진실한 모습이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노자에서의 공의 의미, 불교에서 말하는 공을 노자는 무로 표현했습니다. 노자가 말하는 무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 할 수 없기에 이를 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무는 사물들이 생겨나기 전 우주 만물의 근원적인 곳으로서 그것은 어떠한 조짐도 없고 어떠한 형상도 없는 곳이니 이를 천지 즉 우주 만물의 시온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지극한 상태는 그 무엇이라 이름 지을 만한 것도 없으니 이를 이름하여 무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 한정지어서 일컬을 만한 것이 없기에 이를 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는 무에서 형상을 지어 서로 다른 본성과 형태를 지니고 무수히 생겨나 비로소 저마다 각기 다른 이름을 가지게 되었으니 이를
유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없을 시는 천지, 즉 우주의 시원이고 이름이 있을 시는 만물의 어머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우주 만물은 유로부터 생겨나고 유는 무로부터 생겨난다고 하였으니 우주 만물은 무에서 생겨나 다시 무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제물론에 옛날에 지극한 경지에 이른 이가 있었다. 처음에는 사물이란 존재하지 않는 절대 무의 경지이다. 지극하고 완전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덧붙일 수가 없다. 그 다음 경지는 사물은 존재하지만 시비가 없는 경지이다. 그 다음 경지는 시비는 존재하지만 시비가 드러나지 않는 경지이다. 시비가 나타나면서 도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도란 텅 비어 있는 곳에 깃드는 것이니 도에 지극한 자는 마음을 비우고 지혜와 지식을 버리며 하고자 함을 잊고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잊고 자신마저도 잊은 채 무의 자연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물리학에서 본 공 1. 시간적 관점. 우리는 시간과 공간, 물질과 에너지를 포함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을 아울러 우주라고 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리적 변화를 하든 생물학적 진화를 하든 우주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끝없이 흐르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며 그것이 우주 만물의 참 모습입니다. 이러한 우주도 늘 일정하게 존재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137억 년 전에 아주 조그마한 점에 불과하였던 것이 급격한 팽창으로 온도가 식어지자 모든 물질을 이루는 세 가지 기본 입자들인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 그리고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물리적 현상들을 지배하는 네 가지 기본적인 힘인 중력과 전자기력, 양력, 강력이 생겨나 지구상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태양과 달,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수많은 별과 은하들을 생겨나게 하였습니다. 우주는 지금도 알 수 없는 암흑 에너지에 의해서 빠르게 팽창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은 우주도 언젠가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매우 차갑고 쓸쓸한 상태로 그 삶을 다할 것입니다. 우주를 이루고 있는 시간과 공간, 물질과 에너지도 끝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존재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그동안 절대적인 존재라고 알고 있던 시간은 장소에 따라 다르게 흐르며 변하지 않는 모양으로 믿었던 공간마저도 물체의 질량에 의해 달라집니다. 또한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를 이루고 있는 물질과 에너지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까지도 끝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우주 만물의 본래 모습이니 이 우주에는 일정하게 정하여진 것이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은 우주조차도 끝없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 만물은 끝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이니 이를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간적 관점, 우주를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들은 분자로 이루어졌고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졌으며 원자들은 가운데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핵과 그 주위를 감싸는 전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원자 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들은 더 근원적인 입자인 쿼크와 쿼크의 매개 입자인 글루온이 진동하는 에너지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결국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은 진동하는 에너지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물질들을 들여다보고 쪼개어 보면 텅 빈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자의 크기를 지구에 비교하여 보면 원자가 지구 정도의 크기라면 양성자는 축구장 정도의 크기이며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는 쿼크는 사과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최소 단위인 원자를 살펴보면 원자핵은 원자 크기의 10의 마이너스 12승 정도이며 핵 주위 전자 또한 진동하는 구름처럼 핵 주위를 감싸고 흐릅니다. 이처럼 우주 만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세계는 알고 보면 텅 빈 무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양자역학 개척자 중 한 사람인 닐스 보어는 이를 두고서 무대이자 관객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진공이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입자와 반입자가 뒤섞여 요동하는 양자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살아있는 진공으로서 이것을 양자 진공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양자 진공 상태에서 어떤 물리적 요건이 충족되면 입자와 반입자가 함께 나타났다가 함께 사라지는데 이와 같이 진공 속에서 입자와 반입자가 함께 나타나는 것을 쌍생성이라 하고 다시 진공 속으로 함께 사라져가는 것을 쌍소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초기에는 매우 뜨겁고 밀도가 아주 높은 상태에서 짧은 순간에 급격한 팽창으로 온도가 식어지자 시간과 공간, 물질과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힘들이 차례대로 생겨나 지금과 같은 우주의 모습으로 진화된 것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은 지금의 우주도 언젠가는 아주 차갑고 밀도가 거의 없어서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절대무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은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곳에서 생겨나와 다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지구와 태양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과 은하들도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곳에서 생겨나와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다가 다시 돌아가며 우주를 이루고 있는 시간과 공간, 물질과 빛,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힘과 법칙마저도 무에서 생겨났다 다시 무로 돌아갑니다. 또한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도 언젠가는 그들이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며, 그들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은 새로운 생명체를 이루는데 다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지구와 태양뿐만 아니라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도 그들의 삶이 끝나면 다시 생겨나기 이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도 늘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 할 수 없는 절대 무에서 생겨나왔다가 다시 절대 무로 돌아가게 됩니다. 영원히 존재할 것 같은 우주도 언젠가는 무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주의 운명입니다. 그러면 우주라 부르는 것에 자란 존재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주 자체도 자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 나라는 존재도 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처럼 우주 만물은 본래 실체가 없으니 이를 제법 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4. 뇌과학에서 본 공의 관점. 우리 정신활동을 지배하는 수많은 생각과 다양한 감정, 의식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행위를 지배하는 것은 1.4kg 밖에 나가지 않는 작은 뇌입니다. 우리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행위를 지배하는 것은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인 뉴런들의 전기 흐름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 뇌 속에는 약 1000억 개나 되는 신경세포인 뉴런이 있으며 각각의 뉴런들은 수백에서 수만 개로 주위 뉴런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생각과 감정, 의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는 이러한 뉴런들이 주고받는 전기 에너지 흐름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우리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각과 다양한 감정, 의식 등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모든 것은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전기 에너지 흐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실체가 없이 공하다는 것을 시간적으로 보면 지구상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수많은 별과 은하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우주는 137억 년 전 조그만 점에서 시작되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진화하였으며, 공간적으로 보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은 본래 텅 빈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더라도 현재의 나의 모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지구의 역사와 함께 수많은 생물학적 진화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나라는 존재도 진화의 여정 속에서 잠시 그 모습을 드러냈다가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도 오랜 진화의 여정 속에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뇌과학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수시로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과 다양한 감정, 의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도 뇌 속에 있는 뉴런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전기, 에너지의 흐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뿐만 아니라 지구와 태양 그리고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도 알고 보면 실체가 없는 텅 빈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본래 실체가 없는 공한 존재이기에 일체의 모든 것은 텅 빈 상, 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물의 존재를 부정하기보다는 모든 것은 시간적으로 보든 공간적으로 보든 실체가 없는 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주 만물은 텅 비어 있다는 것은 반야의 지혜로 밝게 비추어 보니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며 실체가 없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물질적 현상도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며 안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다양한 감정, 의식 등 모든 것도 본래 공적함을 알아 안과 밖의 모든 것은 실체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생겨나게 하는 법이나 존재하게 하는 법마저도 공한 것이라 하여 이를 제법공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온계공이라 함은 색, 수, 상, 행식은 본래 성품이 없는 것이니 물질적 현상이나 감각, 생각, 행위뿐만 아니라 인식까지도 본래 실체가 없는 텅 빈 존재라는 것입니다. 일체의 모든 것은 공한 상이니 상을 보되 상에 빠지지 말고 생각을 하되 어느 생각에도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공하다고 하지만 이러한 공이란 비운다고 비워지는 것이 아닌 것이니 참된 공의 이치를 터득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곧 공성을 깨닫는 것입니다.